네, 북한 장성택의 숙청으로 북한의 권력 판도가 요동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요. 우리 정치권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 또 용인대 최청희 교수와 함께 장성택 처형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말 이 깜짝 놀란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이 장성택의 처형 소식이요. 그동안에 우리 정치 현안들 온데간데 없어졌고. 흔히 그런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네, 거의 모든 소식을 다 빨아들여 버렸는데요. 우리 정치의 이 돌발 변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 정기국회, 좀 임시국회입니다. 정기국회 100일 끝나고 이제 임시국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기국회, 임시국회 가장 핵은 국정원 개혁입니다.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어떤 개혁 문제, 이것이 여야 간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도 99일을 갖다가 허송세월하고 마지막 하루에 그저 벼락치기로 34개 법안 통과시키는 정도였는데, 그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을 놓고 그야말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가운데 그런 어떤 모든 의제들을 갖다가 장성택, 사형, 처형으로서 블랙홀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12월 8일입니다만은 보면 장성택이 그쪽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일단 끌려나갔다. 체포되는 사진이 공개됐죠. 네. 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장성택이 그래도 일단 뭐 처형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거기서 체포된 지 나흘 만에 뭐 전광석화 같이 그야말로 처형되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기관총으로 뭐 사살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 심지어 화염방사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개혁 문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전국의 가장 핵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흡수되고 말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동안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던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뭐 흔한 얘기로 그 언론적으로 표현하면 뭐 특종을 했다고나 할까요? 네. 장성택 문제 갖고 지난 12월 초순경에 처음 문제 냈을 때 국방부하고도 얘기해달라고 통일부하고도 얘기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정략적으로 좀 뭐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좀 일부 제기됐었습니다만. 초창에는 그런 그랬죠. 의혹도 나왔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남재준 국정원이 뭐 과거에 그동안 많이 붕괴되었던 휴민트를 다 뭐 제거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정확하게 뭐 전 세계적으로 특종하는 뭐 이런 쾌거를 올리다 보니까 일단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그런 수술대에 올라서도 조금 뭐랄까 큰 소리를 치면서 좀 압박하는 뭐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봐라.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을 땐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정치 개입의 여지를 갖다가 애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여전히 보면 그런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 세부적인 사안별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최 교수께서도 일단 이 장성택의 전격적인 처형 소식에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지금 12일 날 처형되고 나서 13, 14, 15일 날 온통 대한민국 언론이 저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보다도 지금 아까 질문한 우리 황 의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장성택 처형이 우리 정치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좀 우리나라 정치가 프레임의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정치가. 네. 그리고 블랙홀의 정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장성택 처형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히 작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이렇게 1년 거의 다 돼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등장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또 다시 다른 이슈가 등장하고 사라지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은 안보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정원의 댓글 의혹도 결국은 안보에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댓글 의혹 개입도요. 그것도 그랬고, 이석기 나라모 사건도 마찬가지고 결국 안보입니다. 통일당 해산 사건은 정당에 관련된 일입니다만 결국 안보 변수고요. 네. 이번에 뭐 저기 북한 내부의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치는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돌발 사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것도 안보예요. 그다음에 한국 정치가 민주화되기 이전과 민주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분단의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안보는 우리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단지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미칠 것이냐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 정치 현실로 돌아와서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직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네. 바로 지금 우리 황 의원 잘 설명하신 것처럼 휴민트란 그 이른바 인적 정보가 아니어서 휴먼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 시청자들한테 소개한 거예요. 휴민트란 말이고 시긴트란 말이 있어요. 그 통신, 영상이나 첨단 기술을 하는 것이 시그널 플러스 인텔리전스에서 시긴트였는데, 이건 전형적인 휴민트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나라 정보보다 우리가 빨리 알았던 거거든요. 그 대신에 국정원이 하나의 개가를 올렸다고 그러고 약간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정원 개혁이 이 부분과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번에 제대로 역할을 해냈는데 왜 자꾸 국정원 개혁을 하느냐에 이제 쟁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네.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성택 처형의 문제가 국정원 개혁에 가장 추동력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제동력을 작용되느냐에 전혀 상반되는 관점이거든요. 네. 야당은 이것을 더 추동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북 정보 수집을 더 강화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로는 아니겠어요? 국정원 네. 존재감인데 그러면 국내 정보에 들어간 이런 전력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을 더욱더 대북 정보 수집에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정원 개혁에 오히려 이 장성택 처형이 더 추동력을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에서 볼 때 국정원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자꾸만 개혁하다 보면 그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만약에 작동된다면은 지금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개혁에 대해서 좀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양쪽이 같이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 다 논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정원 개혁과 대북 정보 수집 강화는 전 전혀 그 상호 모순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북 정보 수집이라는 원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말 여야가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여야 사저회담 때 그 부분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여야가 이제 국정원 개혁 쪽에서 입법권도 부여받았으니까 거기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은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어요. 물론 어떤 언론기관이라든지 국회나 정당 이런 데 상시 출입을 하지 않겠다. IO라는 정보관. 네. 그거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정부 부처는 출입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논리가 충돌하게 합니다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것이 한국 정치에 잘못 적용되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나 경계를 좀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황태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 장성택의 처형이 국정원의 대북 역량에 좀 추동력이 될까요? 제동력이 될까요? 아무래도 보면은 국정원 개혁하는 데는 아마 힘이 좀 빠질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것이 단순히 뭐 현재 휴민트, 시긴트 이제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 또 보면 그동안 남재준 원장 이전에 즉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어떻게 국내 정치 개입의 의혹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장성택 처형이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니까 12월 12일 장성택을 처형한 다음에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그 다음날 인민군 설계연구소, 또 어제는 마신경, 거기다 어제는 또 150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또 포상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니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40여 년 동안 김일성의 사위로 또 김정일의 매제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왔던 장성택은 장성택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보면은 북한에서 발표한 그 전문, 긴 전문을 보면은 뭔가 보면 장성택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서 보면은 신성 불가침의 소왕국을 만들어 놓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김정은과 김정을 좀 추종하는 세력들은 장성택을 일단 뱀의 머리를 쳤습니다만 그 밑에 수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흔들리는 동요를 막으려고 애쓸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 그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보여왔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만약에 내부적 혼란이 있을 때 반드시 외부로 위기를 조성합니다. 네. 즉 남쪽을 상대로 여러 가지 위기를 조성하고 그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기 체제를 결속하고 인민을 결속해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유지해 왔어요. 때문에 지금 본 당국에서 보면 4차 핵실험의 어떤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면 뭐 과거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 그리고 그것보다 또 제3의 도발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장성택이 처형된 지 지금 이틀, 3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김정은 체제도 이것을 어떻게 추슬러 나가느냐에 따라서 혹여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지금 남쪽에 잘못된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화제를 좀 다른 쪽으로 얘기해요. 네. 도발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뭐 안보, 감식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때문에 국정원 개혁을 향한 그런 어떤 야당의 목소리가 자칫 보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요. 제가 양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고, 저는 뭐 개인적인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이 안보와 논리 프레임이 그렇거든요. 네. 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첨예하게 일단 내일부터 이제 여야가 본격적으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공청회부터 열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이 국내 정보 수집, 그러니까 국내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북한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또 국정원 개혁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죠. 또 여당 얘기대로 국정원의 손과 발을 묶다 보면 결국 누가 좋아하겠느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 대공수사권 이관, 이 국내 파트 폐지 문제, 이 어떤 식으로 손질을 해야 될까요? 쉬운 얘기가 아닐 겁니다. 아마 대공수사권의 검경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기본적으로 대공수사권 폐지라든지 그리고 국내정보 파트 폐지는 전혀 받아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이에요. 국정원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그 자체 개혁안 발표할 때도 아예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장성택 이 변수가 돌발되기 전에도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지금 근데 지금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국내적으로 상당히 요동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우리가 기본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이 뭐냐? 그동안 국정원이 왜 역할을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가지 우리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작용적인 측면으로 작용됨이 없지 않았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대공수사권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그것이 실제 부작용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당도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대공수사권 폐지를 마냥 주장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게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국내 정치에 악용됐던 그러한 면이거든요. 대공수사권 그 자체고 바로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그 국내 정치에 악용됐던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공수사권을 검경을 이관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당도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이런 사태를 우려하고 이용이라기보다도 이런 사태 때문에 이거 대공수사권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당은 좀 양보할 필요가 있고요. 네. 야당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바뀌어 가는 게 어렵다고 좀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대공수사권 문제라는 국내 정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절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아주 원론적으로 여당은 무조건 대공수사권 폐지 안 된다. 또 국내 정보 폐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접점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양쪽이 조금씩 현실 인정하면서 국내 정치 현실도 인정하고 또 우리 대북한 남북한 관계 인정하는 선에서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국정개혁특위가 또 서로 싸우다가 네. 또 예산과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결국은 또 무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도 조금 양보한 선에서 조금 한 번씩 나아가는 여당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지 말고 조금 개혁의 이미지를 보이는 그래서 절충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네. 황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이번에 해주시죠. 보면 좀 남재준 원장이 12월 10일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가 참 굉장히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니까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제도의 운영의 문제 아니었는가. 사실 지금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어디에도 보면 국내 정치에 개입하라고 허용한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그같이 정치 개입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정보원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하게 규정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왔고 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의혹들이 생겨오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9월 16일입니다만은 바로 김한길 대표와 황우여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3자 회동할 때였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 5년, 참여 정부 5년 동안 이른바 국내 파트, 대공수사권 문제는 왜 손 못 대느냐. 그건 당신들이 그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니냐.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당시 이제 문희상 비서실장이라든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꺼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면 국가정보원이 자체 개혁안이라고 갖고 온 6개 안들을 보면 나름대로 국가정보도 애를 썼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나 정당, 언론사에 대한 아로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한다던가 전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한다던가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던가 보면 준법 통제처 이게 뭐냐 정치 개입을 갖다 안 하겠다는 나름대로 의지를 갖다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앞서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국내 정치 파트에 개입된 건 어떻게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지향해야 될 앞으로 해야 될 해외 정보 능력의 강화 또 그것에 연결선상에 있는 국내에 있어서의 대공수사권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이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저희가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자, 앞으로 이 새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의 처리 방향은 어떻게 좀 나오죠? 이거 지난번에 특검과 예산안을 연계시켰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 양특 중에 하나가 특검이고 국정원 개혁특위였잖아요. 그렇다면 특검과 예산안의 연계도 반대했으니까 국정개혁특위와 예산이 연계되는 거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이
예산과 또 관련된 문제 바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것 중에서 국회에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 강화가 들어있었잖아요. 물론 국정원장이 얘기한 자체 개혁안은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만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한 게 맞냐 틀리냐라는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요. 기본적으로 이건 특검에서 특검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건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네. 예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을 국회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예산은 민생이기 때문에 예산과 무엇을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국정개혁도 바로 국정원 예산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리가 풀리지 않으면요. 야당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연계시키는 명분이 생길 겁니다 아마. 특검을 연계시켜서 받는 비판과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이 국정원 문제 가지고 이 북한 문제가 같이 연결되면서 이게 원점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지금 보십시오. 서로 주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국회가 과연 국정원 예산을 통제하는 게 다 너무 들여다보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거기에 동의했던 거란 말이죠. 그 정부에도 상소하겠다는 얘기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그런 게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우리 황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다 돼 있어요. 헌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 있고 규정돼 있고요. 국정원법, 국정원지원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약간 다른 관점에서 같은 말이라도 아니 너무 아니란 얘기예요. 법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 그건 지나가는 사람 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제도적으로 강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개혁특위가 예산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도 좀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야당은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아, 있겠습니까? 이 새 예산안 연내 처리. 연내 국정원 처리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짧게 하면요. 짧게. 일단 예산은 어떠한 명분을 갖고라도 그 예산을 갖다 해를 넘겨서 만약 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가 도매금으로 아마 국민들로부터 크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앞서 짧게 더 말씀드리자면 네.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 특히 예비비 4천억 정도, 그 예비비에 묻어놓은 부분을 갖다가 이른바 세모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가 없을 뿐더러, 정보기관은. 만약에 정보기관이 그런 거 들여다보면요, 이번에 장성택 문제를 갖다가 그 정보를 갖다 얻어는 휴미니티 시긴티를 다 무력화시키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야당도 네. 언제까지 야당 아니거든요. 과거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집권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승적, 대국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네. 좀 높아심이지만 너무 이 휴민트가 뭐 복원됐다, 다시 활성화됐다 이런 것은 오히려 앞으로 있을 정보 수집에 좋지 않을 것 휴민트 같아요. 얘기는요, 그거 자꾸. 아주 잘못하는 네, 겁니다. 인적 정보가 그게. 강화됐단 말을 자꾸 하는 것을 특히 정치권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하는 휴민트 것은 얘기를 자꾸 하면 거기 휴민트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주 그 정말 인식이 결여된 얘기였어요. 그게 하지 말았어야 돼, 휴민트 있는 사람들이. 네.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황태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